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이 흐린 날이었다. 유명 갤러리 가베르 아트홀에서는 매년 열리는 초대형 기획전이 준비 중이었다. VIP 고객과 언론, 셀럽들이 모이는 자리. 전시 오프닝 행사엔 특별한 라이브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딘가 불안정했다. 도대체 설치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죠? 기획 총괄을 맡은 주윤아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작품 하나하나가 수억짜리입니다. 여기 한 톨의 먼지도 안 됩니다. 정비 아저씨,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은 김동서. 이 갤러리에서 7년째 전시 설치를 맡고 있는 외주 정비공이다. 그는 늘 말없이 그림을 조심스레 옮기고 기울기를 조절하고 조명을 미세하게 고정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말 수 없는 아저씨, 그림 알지도 못하는 기술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벽에 그림을 고정하고 있을 때 뒤편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니, 저 사람 그냥 노가다 아니야? 맞아. 맨날 페인트 묻힌 옷 입고 다니잖아. 그 소리를 듣고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림을 고정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전시 당일, 퍼포먼스 작가가 갑작스럽게 행사에 불참 통보를 해왔다. 뭐야? 김영환 작가가 안 온다고요? 작업 도중 손목을 다쳤대요. 오늘 라이브 드로잉은 무산이에요. 갤러리 안은 뒤집혔다. 취소된 퍼포먼스, 소문난 행사. 기자들도 모여 있었고 협찬사 대표도 와 있었다. 당장 대안을 내세요. 아니면 이건 폭망입니다. 주 팀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때였다. 조용히 그림 옆에 서 있던 김동섭이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제가 대신 그려도 될까요? 순간 정적.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뭐라고요? 정비 아저씨가 그림을 그린다고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붓은 닦는 게 아니고 드는 겁니다. 비웃음이 퍼졌다. 에이, 저 사람 붓 잡아봤자 벽지 칠했겠지 뭐. 괜히 나섰다가 더 망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못하면 그때 비웃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갤러리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대신 감동은 못 줘도 민폐는 되지 마세요. 그는 작업복 그대로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페인트 자국이 묻은 점퍼, 오래된 캔버스와 그의 손에 붓이 쥐어졌다. 모두가 웃거나 불안해했다. 그리고 그는 하얀 캔버스를 마주했다. 첫 붓질. 그 순간 조용했던 전시장은 숨을 삼킨 듯 멈췄다.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정확하지만 자유롭게. 붓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색이 살아 움직였고 선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감정을 꿰뚫고 나왔다. 무대 위는 침묵이었다. 숨죽인 관객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중얼거렸다. 저거 즉흥으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선이 아니야.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다. 아까까지 정비공 아저씨라며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말없이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감정이 있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한 아이의 작은 발자국, 푸른 곡선으로 감싸 안은 어머니의 품, 그리고 검은 선으로 덧입혀진 텅 빈 의자 하나. 주윤아 팀장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저건 뭔가 사연이 있는 그림이야. 그의 붓이 마지막 곡선을 그리는 순간 그림 한가운데 작은 글씨가 쓰여졌다. 지은이 보고 싶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붓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 딸 생일입니다. 하지만 전 올해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네요. 갤러리 안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7년 전 딸을 잃었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전 그때도 벽을 칠하고 있었어요. 딸이 입원한 병원엔 못 갔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이를 보내버렸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뒤로 매년 이날엔 딸이 좋아했던 그림을 조용히 혼자 그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편 방음벽 옆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단지 그림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선이었다. 갑자기 관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저건 예술이야. 정비공이 아니라 예술가였잖아. 곧 갤러리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그의 그림은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고 정비공의 라이브 드로잉 감동이라는 해시태그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퇴장하려고 했다. 그 순간 주윤아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작가님 아니 김동섭님. 앞으로 우리 갤러리의 정기 전시에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림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 아이가 본 세상을 조금이라도 오래 남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윤아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그 세상 저희 갤러리가 맡아서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가베르 갤러리에는 새로운 전시 코너가 생겼다. 김동섭 특별전 그림으로 남은 사랑. 그리고 매년 딸의 생일이 되면 그는 무대에 조용히 올라와 그림을 그린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잊었던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다시 한번 따뜻한 선 하나를 남기기 위해. 갤러리 로비 그 한켠에는 김동섭의 작은 초상화가 걸렸다. 무명의 정비공이 남긴 진짜 예술. 누군가는 그를 거리의 예술가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그림으로 위로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런 호칭들이 어색했다. 김동섭 작가님 인터뷰 한 번만. 작가님, 딸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게 된 계기가. 기자들의 요청은 날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작업복을 벗지도 않았고 이름표조차 그대로였다. 김동섭 시설관리 외주업체. 그가 유일하게 말을 건넨 사람은 갤러리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조연이었다. 저 아저씨 아니. 작가님. 다음 전시회 저도 꼭 보러 갈게요. 응. 고마워요.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줘요. 그게 편해. 연희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말수가 적지만 따뜻했고 그림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그에게 물었다. 근데요, 왜 이름을 밝히기 싫으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그 속에는 한 줄짜리 기사가 있었다. 2001년 전도유망 청년 화가 김동섭 돌연 전시 중단. 딸의 죽음 이후 붓을 꺾고 사라져.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 이름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딸이 아빠 또 그림 때문에 나 안 보는 거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거든요. 연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말 속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숨었어요. 붓도 버리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은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딸이 본 세상을 잊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연희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작가님 아니 아저씨. 그 이름 다시 불러도 될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갤러리 기획실 내부 회의실. 주윤아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 말했다. 이번 메인 전시 제목은 다시 불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소개할게요. 문이 열리고 김동섭이 들어섰다. 작업복 대신 하얀 셔츠. 조심스럽게 단정해진 모습. 그가 말했다. 다시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김동섭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박수가 터졌다. 그의 첫 정식 개인전. 관람객 수는 연일 매진이었다. 인터뷰 요청은 줄을 이었고 SNS에서는 그를 그림으로 슬픔을 견딘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그의 그림 앞에 선 한 가족의 대화였다. 엄마, 이 그림 너무 따뜻해. 그치? 이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 엄마,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지은아,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 너를 기억해줘.
아빠는 내가 본 세상을 아주 조금이나마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해. 김동섭의 전시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탔다. 그림마다 짧은 설명조차 없었지만 사람들은 느꼈다. 말이 없어도 이 그림은 누군가의 마음을 듣고 있다는 걸. 작은 붓터치 하나, 흐릿한 색감의 대비, 텅 빈 공간 속 한 줄기 빛. 그림은 묵묵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관람객 중 한 여성이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유모차를 끌고 있던 그녀는 한참 뒤 조용히 말하듯 혼잣말을 했다. 아이 낳고 난 뒤엔 내 이름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나도 여전히 나로 존재하네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내 조용히 글을 남겼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아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림은 사람을 바꿨다. 김동섭도 바뀌었다. 전시를 마치고 그는 늘처럼 조연이와 함께 정리 중이었다. 연희가 물었다. 아저씨, 이제 작가로 완전히 돌아오신 거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여전히 지은이 아빠야. 그게 내가 가진 최고의 직함이거든. 그리고 몇 주 뒤, 가베르 갤러리 측은 김동섭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작가님의 그림을 바탕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은 분들을 위한 치유 전시죠. 그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긴 시간이 흘렀고 그날 밤 지은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지은아, 이젠 아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그는 손에 그림 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시작해봅시다. 그가 만든 첫 치유 전시의 제목은 내 이름을 기억해줘. 출발은 소박했지만 전국의 갤러리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시회의 한 코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잊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하자. 나를 다시 불러주는 그 한 사람 덕분에 우리는 다시 존재가 된다. 조연희는 그 전시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이제 다른 갤러리로 옮겨가요. 하지만 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그림 보고 제 삶이 달라졌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내가 있어서 나도 나를 기억할 수 있었어. 고마워요. 그날 밤 김동섭은 다시 수첩을 꺼냈다. 지은아, 이제야 알겠어. 그날 내가 내 그림을 보며 웃어줬던 그 순간. 그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였어. 그림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였단다. 그리고 너는 내 그림의 처음이자 끝이야. 마지막으로 그는 지은이와 함께했던 작은 사진을 캔버스 한 구석에 조용히 붙였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내 이름은 지은이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가장 깊은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기억해줄 누군가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삶의 기적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통의 연락을 전해주세요.